그리고 말을 더 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잘해왔지? 뭘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뭐지?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꿈이었던 준비해보자. 꿈꾼 100이 구독과 좋아요.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그 광야에 나온 것만 같을 때, 아니 뭐 SM의 그런 광야 말고 마치 내가 몸에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것만 같은 다 벗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주위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완전 뭐 허허벌판? 오로지 내 몸뚱아리 하나만 제대로 서 있는, 저는 그런 걸 느꼈을 때가 그때였어요. 창업팀에서 나왔을 때 친구가 창업하자고 해서 같이 했다가 1년 만에 그 팀에서 저 혼자 나오게 되었거든요. 팀을 떠나게 된 때였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나요? 또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당장에 무엇을 먼저 떠올리시겠어요? 이게 필요하다 생각했어요. 저는 원시인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니 그들이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태어난 거잖아. 심지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맹수들보다도 나약한 상태입니다. 어디서든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원시인들은 처음에 뭘 만들기 시작하죠? 그렇지, 도구를 만들어요. 나아가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저는 여기서 영감을 얻었어요.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자, 무기란 건 뭘까요? 보통은 날카롭고 뾰족해가지고 살상 능력이 있죠. 이건 초음파 능력. 삑삑! 바꿔 말하면 나를 위협하는 적을 무찌르면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나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좋지, 안 건들잖아, 대접해주고. 그러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하거나 또는 무기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현대시대에선 돈이 많으면 말이죠, 어쨌든 좋은 무기까지는 살 수가 있다. 그런데 잘 사용하는 스킬을 갖는 건 뭐다? 순전히 내가 연구하고 배우고 익혀서 얻어야만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계속 생각과 마음이 열렸어요. 그때가 28살. 무튼 연구, 그리고 뭔가를 배워, 뭔가를 그리고 연습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대학 전공, 외국어, 자격증, 바리스타, 요리, 미용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해야만 좀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어요. 연습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지만, 잘해야지만 확실한 무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 28년이라는 내가 살아온 기간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걸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던 세월이었다면, 저는 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나는 말이야, 말을 연구해야, 말을 연습해야, 말을 더 잘해야 제가 무기를 갖출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 이게 징그럽냐? 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때 처음 했던 고민은 아니었죠. 저는 항상 말을 더 잘하고 싶었어요. 말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어렸을 때부터 해왔다. 4살부터는 어머니가 저를 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놓고 큰 소리로 말하라고 시켰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초등학생 때는 나갈 수 있는 동아구연 대회는 다 나가고 연극 아카데미까지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나의 주장 발표 대회, 시대회 나가고 스피치 학원 다니면서 뭐 그랬고,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부터는 신기하게도 보이는 간판들을 다 읽고 다녔어요. 발음 연습한 거죠. 사회를 보기 시작한 건 중2 때부터였다. 아니다, 더 어릴 때부터였나? 이후에 뭐 학생회장, 돌잔치 MC 등등등등 무대에 설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았고요. 뭐 그 자체를 즐겼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순간순간 되게 행복하기도 절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만의 무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순간, 그리고 말을 더 이 프로페셔널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래서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어떻게 잘해왔지? 뭘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뭐지? 앞으로 무엇을 더 노력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딱 하나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전부터 꿈이었던 아나운서를 준비해보자.
지금 머리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에게 말의 프로와 말의 정점은 아나운서였습니다. 아나운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던 생각의 발단은 이래요. 근데 이게 맞나? 아나운서를 내가 준비하면 될 수 있을까? 한참 고민했어요. 왜냐? 일단은 제 나이가 당시에 28살이었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었다. 그놈의 한국사의 나이 타령. 에이씨. 그리고 저는 저를 알고 있었어요. 아니, 얼굴이 간당간당해. 그러니까 직감적으로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한다 생각을 했으나 머리가 내 스스로를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틈만 나면 카페를 가서 혼자 생각을 했죠. 주변에 아나운서 준비하셨던 선배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점점 더 확장되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굳어진 것은요, 일단 도전해서 극복해야겠다. 도전 자체가 극복이다. 될지 안 될지는 뭐 솔직히 모르겠고 내 인생의 가장 불확실한 도전이 될 텐데 적어도 내 꿈이었던 것이기에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말의 정점이나 불리우는 이 아나운서를 도전 안 해보고는 다른 길이 열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당시에, 그러니까 2017년만 하더라도 행사 MC는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일단 한계가 명확하죠. 정말 잘 나가는 탑 티어의 스테이지 MC가 아닌 이상 축하 행사 정도의 이벤트 선에서 끝이 납니다. 결혼식, 돌잔치, 칠순, 팔순 이런 것들이죠. 이건 축하하는 의미에서 남을 돕는 거라서 너무 가치가 있지만 동시에 제가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감가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크 콘서트와 같은 건 진행을 통해 더 뜨거운 감동을 전할 수가 있다. 무튼 그래요.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달고서 진행할 수 있는 토크쇼, 정보성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오래도록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목소리를 어떻게 쓰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과 좋은 발성으로 크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구분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는 목소리를 사람들이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확신이 섰어요. 아나운서를 준비해보자.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자. 자, 성공할지도 모르는 도전. 늦은 나이에 돈은 많이 들어. 그럼에도 고를 외친 이유. 아나운서가 정말 되기를 바랬으니까 엄청 간절했어요. 이렇게 실패를 목적한 큰 그림이다?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간절한 도전에는 간절한 만큼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학과 선배 중에 아나운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원주에서 일하고 계셨거든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밤새 술 마시면서 형님께 물어보고 상담받고 그랬죠. 근데 형님 눈빛이 그랬어. 야, 이 새끼 이거 안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네 마음이 그렇다면 일단 한번 해봐. 그런데 다음날부터 그분께서 아카데미 몇 곳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형님을 섬기기로 한 거. 자, 그래서 대략 6군데 정도를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다니면서 들었던 모든 내용들을 녹음을 했거든요. 상담하고 온 다음날이면 그 워드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점이, 첫째, 그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방향, 둘째, 현재 내가 가진 가능성, 셋째, 현재 나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상담할 때도 들었지만 그때보다 더 나를 객관화시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카데미와 비교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도 가능하게 되죠. 그러면서 최악의 수를 항상 가정해서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를 믿고 열심히 할 것임을 알지만 안 될 때, 만약에 되지 않았을 때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 첫째, 말을 업으로 가졌던 분들께 배우면서 그분들이 무엇을 연구했고 어떤 태도로 이 분야를 대하는지 간접적인 체험이 가능하지 않을까? 둘째, 만약에 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내 목소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원했던 목표의 1차 궤도, 즉 나의 무기, 프로토타입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간 아카데미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다고 저에게 어필해 주신 그곳을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기 전까지의 스토리. 결국 저는 되지 못했어요. 6개 정도 방송사에 지원을 해봤고 서류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때 진짜 개 같았어. 아나운서 아카데미에만 대략 800 정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 중에 600만 원 정도는 집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동시에 생활비는 제가 행사 뛰면서 벌었고요. 서울에서 월세까지 내야만 했으니까 당시에 꽤나 들었다. 200만 원 정도는 심화반 다니면서 들었던 비용인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이는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씀씀이는 더 커지고 29살이 되어서 그냥 아카데미만 다니기에는 좀 부끄러운 거야.
아침에 4시간 정도 광고 대행사에서 뉴스 클리핑하는 알바를 뛰었습니다. 그때 하루 일과가 오전 4시에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아침 먹고 오전 7시까지 알바를 가요. 오전 11시까지 뉴스 클리핑 알바를 합니다. 오전 11시에 끝나자마자 근처에서 점심 먹고 아카데미로 가서 스터디를 하죠. 오후 8시경에 아카데미에서 나와서 집 앞 카페까지 가서 11시까지 다시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더라. 아나운서를 준비하기 전까지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노력하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야.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 사랑도 그랬지. 모든 공간, 모든 순간에서의 세상이 전부 내 편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저는 계속 화면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고집을 한 번 더 피웠어요. 너네가 나 안 찍어주면 내가 나를 찍을 거야. 이제 그때부터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지금의 제 채널. 처음에는 제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브이로그를 비슷한 거. 생각만 해도 쪽팔려요. 찍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특히나 분기점 뭐였냐면 ENTJ 관련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메시지를 완성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메시지가 아직까지는 많이 뜬구름 잡히고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구체적이게 된 내용 뭐냐면 바로 꿈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모두는 꿈을 꾸고 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를 교정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형식을 가다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럼 그 내용이라는 게 정보를 말하는 건가? 저에게는 또 그건 아니었어요. 동기부여, 자기개발, 마인드셋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궤적이 다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였고 내가 가졌다는 건 내가 실제로 했고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결국 그런 것들 중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것을 이제 시장 즉 비즈니스 마켓에서 통하는 것들과 싱크로를 맞추는 거죠.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주제. 예를 들면 뭐 뷰티, 푸드, 테크, 운동, 캠핑 이런 카테고리들을 있잖아요.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또 뭐 동기부여, 자기개발, 마인드셋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습관으로 가지고 있어서 무기가 되어버린 것들. 자,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점점 아주 또렷하고 명확한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한 이것만 있을까요? 저는 그 20대 후반에 그 돈을 들여가며 아카데미까지 다니고도 결국 되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또 무기가 돼주었는데요. 어떤 이름으로? 바로 습관이란 이름으로. 자, 첫째, 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새 뭐 다들 거의 안 읽으시죠? 종이신문. 사실 인터넷으로 봐도 충분해요. 근데 저는 종이신문, 저 이게 좋아요. 왜냐면 반강제적으로라도 다양한 소식을 접하게 된다는 것. 발성 연습을 하게 해준다는 거. 바쁠 때는 일면만 발성 연습을 쭉쭉 하면서 육성으로 읽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소식만 읽지 않게 만듭니다. 신문은. 이 신문이란 게 신문사가 큐레이션 해가지고 종이 안에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덜 편향적이게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거지.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식탁에서 내 입에 밀어 넣어주는 시금치 마냥. 나 그거 진짜 싫었다. 자, 두 번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좋은 말을 하려면 하나, 나에게 있어서 좋은 단어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 둘, 그것들을 가지고 불완전하더라도 내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도 인스타를 제 다이어리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게 5년 정도 되었어요. 진짜 많이 됐네. 그동안 제가 보니까 인스타 피드가 한 520개 정도 쌓였더라고요. 아마 그 중에 500개 정도는 제 글들일 거예요. 물론 안 팔리는 글들이었지. 그런데 저에게 팔리고 안 팔리고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써서 완성시킨 후에 다시 그 과정을 계속 돌리면서 나의 쓰기 능력을 훈련시키는 게 저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도 스크립트가 다 있죠. 한 100편 만들었구나. 자, 세 번째는 발성이죠. 이제 저는 제 발성 기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제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이라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더 완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지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래도록 늙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목소리 훈련은 하면 반드시 좋아요. 이거 내가 장담해. 제라툴 성우님 보세요. 기억해요? 아시죠?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그거 있잖아.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저는 제 목소리를 소중하게 가다듬어 나갈 겁니다. 네 번째, 운동과 체중 관리. 이거는 사실 아나운서 준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일주일에 4번은 꼭 하루에 1시간씩 웨이트 해주기. 체중은 그 당시, 그러니까 2016년 정도에 뺐었던 65.6kg 매 최대한 근접해서 유지하기. 2016년부터 한 이후로 아직까지 못 지킨 적 없습니다. 딱 한 번. 올해 8월에 한 달간 운동 못 한 적 있어요. 허리가 망가져서. 너무 아파서. 그거 빼고는 심지어 통풍 발작이 왔던 때에도 어떻게든 해냈다. 자, 5째, 네트워크. 근데 이거 습관이야? 몰라. 일단 해, 그냥. 맞아요. 방송 쪽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들이 생겼어요. 쇼호스트 친구, 아나운서 형님, 진짜 유명한. 올해 뭐 거의 예능신을 휩쓸다시피 한 유명 여성 개그 음원도 제 친구예요. 실명은 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밝히겠습니다. 게임신에서 빛 그 자체로 불리고 있는 아나운서 분도 제 친구예요. 저와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이십니다. 며칠 전에는 당시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와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나 같이 하기도 했어요. 이렇듯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던 것들마저도 선순환이 되어서 저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자, 6째, 아카이빙. 나는 나를 기록해요.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폴더와 문서로 정리합니다. 그걸 매년마다 깔끔하게 갱신하고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본 글들 중에서 제게 영감을 주었던 글들은 따로 MS 워드로 정리를 해놓으며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네톡방에 쌓아뒀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들을 다 정리해요. 2016년부터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도 7년차가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 내면을 튼튼하게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제 습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다른 이의 글을 읽으면서 감탄하고 그 감탄 포인트를 다시 파악하며 기록하고 그 내용들에 겸손해지고 다시 나를 채찍질하고 제 생활에 접목해보면서 저는 제가 점점 더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전에는 더 형편 없었고 볼품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무기를 만들어야겠다 다짐하고 각오해서 행동한 지 5년이 넘어가고 있는 지금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뭐 누가 이렇더라, 이거 재밌더라, 연예인 누구 예쁘더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이야기만으로도 상대와 대화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 얘기가 너무 많아서 투머치 토커가 될 때도 있죠. 이런저런 뭐 쓰라린 실패의 경험들도 많이 겪었고 하니까 사실 저는 개인 대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소규모 대화들 속에서는요, 말을 또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말을 정말 많이 하는 순간은 딱 3개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 채널에서 저 혼자 나오는 영상을 찍거나 강연을 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서먹서먹한 그때 제가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만 한다고 판단한 그 순간입니다. 무튼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그 무엇이든 간에 제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버텨내면서 넘어온 이 순간들은 저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야기로 남았어요. 저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현대 판타지 소설에서 나온 이 한마디를 그 무엇보다도 진지하게, 비장하게, 준엄하게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이야기다. 많은 실패의 경험 속에서도 내가 더 넓고 높게 세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가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하면 짜릿하고 실패하면 죽을 것 같지. 맞아요. 근데 요 근래 몇 년간 깊은 수렁을 걷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내 일을, 남의 일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통해 무엇을 느꼈느냐인 거죠. 되게 아버지 같았다고. 제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상황에서 제가 선택한 단 하나의 기준은 이거였어. 지금 상황에서 가장 두려운 선택지가 바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창업팀에서 나와서 바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아나운서에 도전했고, 아나운서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니까 중고 카메라를 사서 영상을 배웠고, 컨텐츠 스타트업에서 CEO 스텝으로 있다가 대표님처럼 살고 싶어서 퇴사했고, 대치동학원을 들어갔다가 내 자유를 너무 구속받아 다시 나왔고, 분명한 비즈니스 모델도 없는데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곳으로 발걸음을 하나 둘 옮기니까 말이죠, 두려움은 잠시였던 거야. 내 생각과 마음이 열려요. 이 열린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멈춰있는 머리가 다시 부지런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다음 스텝, 계획, 전략, 행동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내 심장이 뛰어요. 원래도 뛰고 있지만 뛰는 게 느껴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임을, 내가 겪는 모든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낄 때도 있지만 뒤돌아봤을 때 더 크게 느껴요. 뒤돌아보면 내 과거와 현재가 스레드 이거 발음 어려워. 스레드로 엮여서 일체가 되어 있는 게 보이잖아. 그게 너무 행복해요. 저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연애도 하고 구독자도 지금보다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러지 못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당장에 실패해도 이 바로 다음 스텝에서 뭘 해야 할지를 생각해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말하는 마음과 생각이 열리는 방향입니다. 반대로 다친 거 느껴봤냐고요? 아, 느껴봤지.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시킨 것만 하고 싶어요. 돈 딱 받으면 그 이상은 안 하고 싶어. 저에게는 이게 저의 다친 상태였습니다. 요리를 해집어 재료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 최초에 저는 말을 잘하고 싶다는 꿈을 꿨어요. 이 말이라는 건 요리였다는 거죠. 완성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진 이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쓰여지고 있는 프로토콜. 야, 얘 말 잘해.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뭔지 뭐 다들 상상 가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잘한다는 건 파헤쳐 보면 무수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칼국수 그냥 일반적인 음식이잖아. 근데 칼국수가 이 넣어지는 재료들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져. 음색, 발음, 논리, 공감, 위트, 내용, 그 내용들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을 전문성으로 갖추고 있냐 등등. 단순히 눈으로 보고도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직접 먹어보지 못하면, 직접 느껴보지 못하면 이게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겉만 번지르르한 비주얼인지 정확히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분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하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료와 섞어서 나만의 요리를 만들어냈고 그걸 통해 사랑받아서 그 높은 경지까지 올라갔을 거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이라는 요리를 보고 들어와서 직접 맛보고 느끼면서 메시지, 꿈, 동기부여, 글, 크리에이티브 영상과 같은 재료들을 섞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요리 같아 보여도 내가 그걸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어냈다면 그건 남과 비슷한 요리가 아니에요. 내 요리, 남들에게 사랑받는 내 요리 분석하세요. 남의 재료도 찾아내고 나의 재료도 찾아내세요. 그리고 섞어요. 잘 섞으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한옥도 있고 호텔도 있고 복잡해 보이지만 구석구석 포인트가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너무나도 많은, 잘 섞였잖아요. 브랜드보이의 믹스를 보니까 섞으래요. 오늘의 결론은 우리 있잖아, 요리를 봤으면 좋은 재료를 발견하기 위해 마음껏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게